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5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28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용기 내어 증언을 한 김복동 여성인권운동가의 5주기였습니다. 1992년 열린 제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이 김복동 할머니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할머님의 증언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제의 만행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4일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유석춘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의 판결이 났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대협이 피해자들을 모아 교육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부분만 유죄를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1992년부터 일제 위안부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전시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부단히 이야기하고 싸워왔던 여성들의 투쟁을 힘빠지게 하는 판결로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증언해온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증언 활동이 부정되는 판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반인권적인 판결이어서 처음 뉴스를 접할 땐 제가 잘못 들은 걸로 막 생각이 됐었거든요. 지아님은 이 뉴스 접하고 좀 어떠셨나요? 이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예전에 제국의 위안부를 쓰신 박유하 교수의 논란에서 좀 생각해볼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혐오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류석춘 교수의 상황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생각은 조금 별개로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수는 위안부 여성에 대한 혐오의 시각으로 좀 보여지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발언이 과연 학문적 연구의 일환으로 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혐오의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좀 앞으로 정의기억 연대도 그렇고 여성 활동가들이 이런 혐오와 싸워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첫 번째 음악을 조금 들어볼까 하는데요. 그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의 나와 소녀들과 할머니들에게라는 음악인데요.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한 노래입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큰 배를 타고 먼 바다를 건너 줄렁줄렁 파도가 이끄는 그곳으로 검고 어두운 밤 어깨에 날 기대고 끝없는 밤 내 손을 잡고 어둠을 견디네 보이지 않았던 끝 아침은 찾아오고 시작은 또
토닥토닥 긴 밤을 눈물을 훔치네 큰 배를 타고 먼 바다를 건너 출렁출렁 파도가 이끄는 그곳으로 예, 음악이 굉장히 첫 멘트와 잘 맞는 선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아님, 이제 돌아올 4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날입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재보궐선거 날입니다. 이에 맞춰서 작년 12월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가 출범했습니다. 어퍼에서 외치고 있는 게 뭐죠, 지아님? 네, 어퍼란 불평등한 세상에 맞서는 주권자들이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모두의 평등한 삶,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여성들의 행동입니다. 선거 시기에 여성을 표로만 생각하고 그 배제와 차별을 일상적으로 해온 남성 기득권 정치에 대한 대항으로 어퍼를 출범해서 올 총선까지 전국적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에서도 앞으로 총선 전까지 소외된 시민들에 대한 정책이 선거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주목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그 2022년 충북 지방선거에서 7명의 20대, 30대 여성들이 페미니즘이 당당한 청주를 만들겠다면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때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던 정송인님을 모시고 선거 과정에 참여하셨던 경험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정송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 매우 잘 지내고 있고요. 청주에서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하고 정치하면서 페미니스트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수원에서 수원 여성예전화 활동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상담소 인원 감축안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예산 삭감과 같은 퇴행하는 여성인권 정책에 대응하면서 바쁘고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그 성평등 지방자치 실현 등을 기치로 유진영 노동당 예비 후보님을 제외한 6분이 무소속으로 각 다른 선거구에서 출마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후보에 등록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청주에 있을 때 여러 페미니즘 활동을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개내 소속으로 진행했어요.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개내는 2021년에 발족한 페미니즘을 실천해내기 위한 구성원들이 모인 연대체이자 모임이에요. 그 청주 지역 사회 내에 페미니스트들이 결합해서 반려동물팀, 글쓰기팀, 재판 모니터링팀, 백래시 대응팀 등의 팀을 만들어서 팀 목적에 맞게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개내라는 그 단체는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그 개내가 출범하기 전에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를 발족하기 위한 그 준비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 우리 청주 지역 내에서 페미니스트들을 이렇게 일일이 찾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페미니스트들을 모아보자 이러면서 온라인에서도 이제 홍보를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페미니스트들 여기 모여라 하면서 이제 QR코드가 담긴 이제 부착물을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집결지에 많이 이제 붙이고 그 결과로 처음 시작이 페미니스트 40명 정도로 이제 발족식을 했고 현재는 회원이 100명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엄청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이게 보통은 단체를 만들면 이게 뭐 아름아름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연대 단체처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데 개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대중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페미니스트 모여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게 100명이나 된다는 거는 굉장히 청주에서 이 페미니즘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사실 그렇게 막 성평등에 대해서 개방적인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젊은 층에서는 조금 이게 좀 불씨가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걔네 소속돼 있는 회원분들도 조금 젊은 청년층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온라인 활동이나 팀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이제 청년층에서 시작돼서 조금씩 청주 내에서 좀 페미니즘이 퍼져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걔네, 얘네, 걔네 할 때 걔네죠. 네, 그 걔네인데 네. 이 이름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 저희 걔네라는 이름은 반페미니즘 세력이 페미니즘을 외치는 그 저희 페미니스트들을 칭할 때 걔네 이렇게 부르거든요. 막 온라인 상에서 꼴페미 걔네 막 이러면서 불러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따온 거예요. 그래서 맞아. 너네가 부르는 그 꼴팸이 그중 하나가 나야. 우리는 니들이 그렇게 부르는 호칭에 기죽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이거를 우리 대표적인 이름으로 쓰겠어. 이런 그런 의미를 담았어요. 언어를 선도적으로 그렇죠. 네, 가져간 거네요. 키어처럼. 그렇죠. 그 7분의 후보님들이 다들 조금씩 그 후보로 등록한 계기가 예비 후보로 나오신 이유가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때 정송이님은 어떤 정송이님만의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 건지 그래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신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걔네의 팀 중에 백래시 대응팀이 있어요. 근데 그 백래시 대응팀에서 그 수다회를 한번 열었었는데 그때 예비 후보 출마 얘기가 나왔었고 그 정치에 여성들이 뛰어들어서 한번 페미니즘 정치를 얘기를 해보자. 그게 조금 입지가 굳혀졌고 그리고 그 출마하는 그 사람들을 누구로 추릴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제 제안이 오게 됐어요. 근데 이런 목적성이 있는 운동에 제가 빠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특히 저는 전공이 사회복지학이라서 복지 정책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페미니즘 정치를 듣자마자 여러 생각이 떠올랐는데 장애 여성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장애인 차별이 남아있는데 장애 여성은 중첩적인 차별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치권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 당사자 얘기는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러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흡한데 장애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출산 지원금 같은 그런 임신 출산 정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과 여성 차별을 모두 겪는 이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꼭 내고 싶었던 게 저의 특수한 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7분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는데 그 송이님처럼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7분이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이래가지고 7분이 선정이 된 건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7명보다 더 많았는데 뭐 7명으로 줄인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걔네 안에서 결합력이 있는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처음에 저희 그 목표는 10명이 출마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아무래도 예비 후보라도 출마 자체가 큰 일이고 얼굴하고 이름을 드러내고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거센 그 페미니즘 백래시를 고려하면 이게 상당히 두려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만나서 면담식으로 출마 제안을 일일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걔네 회원하고 카페에서 면담하면서 페미니즘 정치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진행하고 보니까 뜻이 맞는 7인으로 이제 그 종결이 되게 됐는데 그 외에도 페미니즘 정치에 격하게 찬성을 하지만 출마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은 선거본부 구성원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선거를 나가는데 부담감이 없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저희 그 7인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혼자였으면 출마할 수 없었겠지만 7명이 함께라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성연대에서 오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성들의 혐오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드러내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얼굴을 드러냈을 때 그런 백래시들이 있었나요?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본 후보에 출마했던 현슬기 후보님의 현수막을 한 동네에 걸었는데 그게 한 거의 3m, 바닥에서 3m 정도 이렇게 띄어서 걸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현수막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칼로. 근데 그 저희 현수막은 저희가 이제 저희 슬로건에 맞게 페미니즘이 당당한 청주여서 페미니즘 정치를 아주 크게 이렇게 써놨던 현수막이었어요. 그런데 그 3m씩이나 되는 그 높이로 굳이 올라가서 그렇게 페미니즘에 흠집을 냈던 그 행위 자체가 반페미니즘 성향을 띤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서 민원을 넣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민원을 받았던 그 기관에서는 이거를 누군지 추릴 수도 없고 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되게 착잡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관위에서는 별로 개입을 안 했나요? 네, 현수막 훼손 같은 경우에 저희도 그 현수막 훼손이 그 법에 위법된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선관위에도 알렸었는데 그 선관위에서도 이거는 특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저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처벌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저희가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언제 이게 훼손이 된 건지도 이게 저희가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7명이서 그냥 반페미니즘은 어디에나 있는 걸 어쨌든 확인했다. 그냥 이렇게 웃어 넘기고 말았어요. 그 보통 선거 나간다 뭐 이러면 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실제로 많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출마를 위한 그 비용은 걔네 후원금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걔네 내에 네트워킹 회의와 전체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더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 7인으로 예비 후보 출마를 진행해도 되는지 논의를 거쳤어요. 그 논의를 통해서 예산도 책정해서 마련하게 됐고 그 과정도 모두 걔네 회원들의 동의 하에 진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걔네 후원 계좌에 출마를 응원한다는 후원이
조금 더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통해서 무사히 그 출마를 할 수 있게 됐고 예비 후보 출마를 마치고 청주 페미니스트 연대에서 총 2분이 본 선거 후보로 출마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2분의 출마를 응원하는 후원금 모금을 또 계속했고 그 개내 회원분들 청주 페미니스트 연대를 응원하시는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후원해주신 그 자금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비 후보 출마, 선거 운동, 모금까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발로 뛰어서 얻은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 청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저희의 목표가 적어도 청주 내에서 페미니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자라는 거였는데 이게 저희 생각보다 뭐 다른 지역에도 많이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청년 여성이 7명이 정치에 지금 뛰어들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설레도 없고 심지어 페미니즘 정치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되게 많이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 지역의 이제 단체나 아니면 개인도 많이 이제 응원하면서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지아님도 보태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7명 후보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저도 첫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니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페미니스트를 앞에 내걸고 나온다고? 라고 하면서 정말 지지하는 마음이 막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너무너무 지지했죠. 예. 맞아요. 거기다가 20, 30대 그렇죠. 여성이라니 예. 너무 멋있다 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 계속 얘기하시느라고 그죠? 입도 막 마르고 그러시죠? 조금 노래를 한 곡 듣고 다시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정송이님이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할 곡은요. B2B의 하이어라는 노래인데 이게 노래를 이제 곧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더 높은 곳으로 가자. 뭐 할 수 있다 이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멜로디도 우선 좋지만 가사를 조금 들어보면서 노래를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B2B 하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Don't stop, keep going, push forward, keep pushing, move onward, keep moving, go higher, yeah. We're gonna go all the way up. We're just gonna keep going higher and higher. Nobody can stop us. 아무 말이나 빛내 아무리 해 No matter what they say 내 길을 가 I'm on my way 멈출 수가 없네 He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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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need what 어지러진 자극적인 향기에 취해 이끌려가 I don't want you want 바로 이 순간 그토록 꿈꿔왔던 모든 건 Hey I don't want you want 지려 이 순간 미칠 것처럼 Gonna take you higher 아무도 날 수 없는 곳에 Hey 널 데려가 더 올라가 tonight 아무도 단 적 없는 곳에 I'm going higher I'm going higher Hey I'm going higher This is freaking dope you got it 미칠 정도로 숨막히고 빙빙 돌고 판도 싹 정리해서 번째 Boy boy 조심해 너 네가 원수 데일러 원이 여기저기 소리 없이 다 엄지척 I know what you want 바로 이 순간 그토록 꿈꿔왔던 모든 것 Hey I know what you want 들여 이 순간 미칠 것처럼 Gonna take you higher 아무도 날 수 없는 곳에 Hey 널 데려가 더 올라가 tonight 한 번도 단 적 없는 곳에 I'm going higher I'm going higher Hey I'm going higher Haters always be talking.
누가 뭐라 해도 I don't give a yeah. 알아서 잘할 테니 go and suck up yeah. 욕하는 놈들 they're my greatest motivation.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네. Never gonna stop I'm going up. 위로 올라가는 못 말려. Higher and higher 같이 올라가 yeah. No there's 내려올 생각이 없어. I'll be a star. 오랜 기다림의 끝에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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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gotta make it, you gotta make it. We gotta make it go higher. We gotta make it go higher. 순간은 모두 infinity and beyond. I'm going higher. 기다림의 끝에 I'll be a star. I'm going higher. 다 보여줄게 더 미친 것처럼. I'm going higher. It's not too late. I will be a star. Count on me, follow me. 아주 미친 것처럼 I'm going higher. 네, 다시 이제 그 선거 얘기로 들어가면 그 공약이 제가 좀 찾아봤더니 크게는 한 7가지 정도 공약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실까요? 어떤 공약이 있었는지? 네, 우선 저희가 말하는 페미니즘 정치는 여성을 주제로 외치는 정치도 아니고 남성 주류 정치에서 남성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여성을 앉히라는 명령도 아니었어요. 저희의 그 페미니즘 정치는 여성과 다양한 약자들에게 정책적으로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새로운 약자가 발생하는 피상적이고 예외적인 평등이 아닌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평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공약을 세우기 전에 여러 번 다 같이 모여서 국내 지역뿐 아니라 해외 정책도 찾아보고 청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일치할 것인지 청주의 인구수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타 지역의 정책과 조례를 비교하고 청주라는 지역에 적합하도록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일은 청주 페미니스트 연대 예비후보 출마자들이 모두 청주 시민이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담은 공약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낸 청주 페미니스트 연대 주요 공약은 첫 번째로 청주시 성평등국 설치, 두 번째로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세 번째로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공동체, 네 번째로 공적 돌봄 체계, 다섯 번째로 장애 이주 여성의 평등한 삶 실현, 여섯 번째로 빈곤 청년 노인 1인 가구 지원 확대, 마지막 일곱 번째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 보장 기후정의 조례 제정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성평등국 설치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청주시청에 성평등국을 설치하고 예산, 인력, 업무 범위를 확대해서 여성정책, 재생산 권리, 돌봄 가족, 성폭력, 다양성 분야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서는 정규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 임금과 안정된 고용이 보장된 일자리 창출하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생활 임금 일자리 지원 확대, 청주시의 상시 지속 업무에서 비정규직 채용 금지 조례 제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의 기본 노동권 및 생활 임금 보장,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공동체에서는 성매매 청소년 지원 쉼터 확대 및 지원 기간 확대를 포함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제정, 교육청과 연계한 스쿨미트 대응 전담 체계 구축과 공공장소 성형 다이어트 가대 광고 금지 조례 제정을 포함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성소수자 차별 금지 및 폭력 예방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 돌봄 체계에서는 각 동별 공공 돌봄센터 설치로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부모의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지원과 지방정부 및 시산하기간 육아휴직 쿼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 이주 여성의 평등한 삶 실현에서는요, 장애 여성의 임신 출산 전 과정의 의료 접근권 확대 및 의료비 지원,
장여 양육 지원을 포함한 장애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 여성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이 있고요. 이주 여성 대상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이주민 가족의 권리 보장, 감염병 대책, 교육, 의료 등 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빈곤 청년 노인 1인 가구 지원 확대에서는 청년 및 노인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정 및 안전 비용 지원을 포함한 1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생활 지원 확대, 시니어 지원 사업 확대, 여성 농민의 건강권 확보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 보장에서는요,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의료 접근권 확대, 보건소 산하 여성 재생산권리센터 설립, 생애 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의료 서비스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후정의 조례 제정에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기후정의 조례 제정, 성주시 여성 지원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평등 포털 사이트 구축,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 의료, 주거, 교육, 사회 서비스 공공성 확대의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공약들이 청주시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국에 다 필요한 공약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니까요. 내용들이에요. 예. 지금 진보적이면서 굉장히 있어야 될 제도들이죠. 예. 그렇죠. 네. 제가 듣기로는 최종적으로 2명이 아까도 또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2명이 후보자로 선출돼서 선거운동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셨는지 혹시 재밌는 일하나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원래는 저희가 본선거 후보 출마까지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상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비용이 엄청나기도 하고 저희가 지역 사회 내에서 페미니즘을 외치는 것이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7인이 예비 후보로 출마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저희 7인끼리 서로에게 장난으로 너 계속 그렇게 잘하면 본 후보까지 출마한다 이런 식으로 좀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했는데 그러다가 걔네 내에서도 본 후보 출마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본 후보 출마하는지 많이 질문을 하셨고 아니라는 대답을 드렸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냐라는 약간 격려 아닌 격려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주 페미니스트 연대 구성원끼리 모여서 본선거에 출마하는 것과 그리고 한다면 누가 할지 긴 시간 논의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었고 다른 분들도 대학생, 직장인, 사회단체 활동가 등으로 좀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본선거 출마를 주저하셨는데 노동당의 유진영 후보님이 먼저 본인은 노동당 안에서 본 후보 출마하는 걸로 정해졌다고 운을 띄우셨어요. 그래서 또 전처럼 함께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불씨가 피어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본선거 후보로 출마한다고 해도 한 명으로 좀 줄이려고 했는데 본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다짐하신 분이 이렇게 2분, 김현정 후보님, 현슬기 후보님 이렇게 2분이셔가지고 좀 더 욕심내서 2명을 후보자로 진출시키자.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함께라면 못할 게 없구나 이러면서 좀 연대감의 중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보 등록을 하려면 한번 큰 돈을 한번 팍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얼마죠? 정말 큰 돈이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네.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그때 제가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지금 금액이 기억나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상태로 말 잘못했다가 잘못 안 되니까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았으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네, 좀 불안해서 말씀드리기가 예. 힘드네요. 예. 어쨌든 큰 금액이었다. 정말 큰 금액이었다. 예. 근데 그것도 후원금으로 다 네. 충당을 했다. 맞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진짜 대단한 선거였다. 맞아요. 공약도 대단했다. 네, 그 보답으로 좋은 공약을 많이 뽑으려고 했던 거죠. 아니 그 선거 운동 그 두 후보님이 본 선거 나가시고 선거 운동 할 때 그럼 정송이님도 거의 뭐 후보의 마음으로 그쵸. 예, 그렇게 선거 운동 하신 거죠. 그쵸. 내가 저 후보고 저 후보가 나고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먼저 말 걸고 이렇게 약간 앞에 나서고 이런 편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후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한테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명함 내밀고 저희 청년이 이번에 정치에 나왔어요. 공약 읽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이러면서 진짜 얼굴에 철판 깔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 성격에 다른 점을 볼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거 이제 뭐 예비 후보부터 이제 본 후보까지 이 선거를 하는 게 사실은 당선이 목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정책들, 페미니스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청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제 그런 것을 이 선거를 활용해서 이제 그런 거를 운동을 하고 이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에 정말 이렇게 우리의 공약을 내걸고 시민들에게 뭐 이렇게 선물 나눠주고 이랬을 때의 반응은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진짜 당선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기성 정치가 거대 양당 정치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뭐 명함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플랜카드를 들고 이제 선거 운동을 저희는 걸어서 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뭐 누구입니다. 뭐 현슬기입니다. 뭐 김현정입니다. 이러면서 선거를 하면 우선 숫자를 보세요. 그래서 저 숫자가 몇 번인지 1인가 2인가 색깔은 무슨 색인가 이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1번이요?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니요. 저희 무소속이에요. 이러면서 하면은 무슨 무소속으로 나와. 우리는 1번 아니면 2번 뽑아. 이러면서 얘기하시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더 약간 기죽는 것보다는 진짜 열심히 해서 저 1, 2번 소리 안 나오게 해야지. 약간 이런 좀 투쟁을 좀 다지는 그런 말로 밑거름 삼아서 좀 더 선거운동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좀 응원의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냥 차 타고 이제 가시는 분이 조수석 창문 내려서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소리 질러 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와 반대로 팸이야? 이러는 이제 팸이야. 그럼 되지. 그렇죠. 네 맞아요. 걔네처럼 네 맞아요. 저희 페미니스트예요. 이러면서 이제 운동하고 그래서 좀 다양한 이게 반응이었다. 다음번에 나가면은 그때는 왠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될 것 같은데.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시작은 됐으니까. 네. 이미 시작은 했고 저희 경험치도 있고 그러고 뭐 저희 아니더라도 페미니즘 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많으니까 만약에 요 어퍼처럼 이렇게 페미니즘 정치를 이제 이야기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때 저희를 조금 참고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페미니스트 운동의 역사를 쓰셨네요. 혹시 다음 지방선거에도 나가자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나요? 그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온 거는 아니었는데 차기 선거 출마는 불확실해요. 그 예비 후보 출마부터 그 본 선거 출마까지 활동하는 동안에 페미니스트 연대 활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그 지속성으로 가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긴 했지만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걔네가 계속 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합의는 없었어요. 그래서 청주 페미니스트 연대 활동이 불씨가 돼서 페미니즘 바람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퍼져 나가게 함이 저희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가 우리 삶에 얼마나 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지만 기성 정치에 거부감을 느껴서 정치와 거리를 두고 계신 분들에게 그 다른 정치적 방안이 있다는 거를 제시하는 게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연대의 역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확대시키고 또 청주 페미니스트 연대의 활동을 보고 자신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좀 깨닫게 하는 그런 활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걔네의 여건이 되면 페미니즘 정치를 내세운 출마를 다시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청주 페미니스트 연대에 남겨진 그 과제였던 현재 선거법상 돈과 당이 없어서 없이는 후보로 출마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사회적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기 어렵게 만들어진 이 선거 구조를 비판하고 정치는 고위직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서 페미니즘 정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발판을 제공하는 활동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송이님께서는 그 예비 후보로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 후보들 할 때 같이 선거운동도 하시고 이러한 경험들이 그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되게 잊지 못할 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너무 특별하고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실실 웃음이 나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대학생이 휴학도 자퇴도 안 하고 갑자기 돌연 출마를 하겠다고 한 경우가 나 말고 더 있을까 싶기도 하고 우선 학교에 출마 사실을 알렸을 때 교수님들이 너무 놀라시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의견을 많이 주시고 또 면담도 많이 가졌고 지지도 많이 해주셨어요. 교수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셨죠. 그래서 교수님과 내가 펼칠 정책을 이야기하는 학생이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대선 당시에 백래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를 지방선거가 끝나고 알았어요. 저는 제가 백래시의 영향을 안 받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청주 페미니스트 연대 슬로건이 페미니즘이 당당한 청주인데 이 얘기를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도 없이 외치니까 이제 밖에서 페미니즘 얘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럽지가 않아요. 전에는 페미니즘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듣고 내 사진을 찍어서 막 청주 꿀페미 이런 글을 올리는 게 아닐까 막 이런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신경 쓰이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뭐 나쁜 말을 많이 듣기도 했고 여러모로 좀 멘탈 훈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들이 지지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 지지하시는 김에 혹시 선거운동 후원도 하셨는지? 제가 교수님 한 분한테 요청을 드렸었죠. 그런데 제가 혹시나 이렇게 제가 정말 믿고 저도 이제 제가 정말 충성하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내가 후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금을 안 했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제가 후원했는지 무서워서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몰라요. 근데 네. 저는 후원했다고 믿고 있어요. 네. 어쨌든 같이 공약을 이야기하고 조언도 해주시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분은 정말 흔치 않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네. 대단한 그 사제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에 참여하신 소감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우선 단원 FM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이렇게 특별하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저도 그 어렵고 길었던 여정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은 제 개인적인 그 변화된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듣고 계신 많은 여성분들께 전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망설이시는 분들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특히나 남초잖아요. 제가 그 여성에게 특히나 막혀있는 정치에 뛰어들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엄청 후련했어요. 이 감정을 백리시로 주춤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느꼈으면 합니다. 그리고 1번 아니면 2번 최악 아니면 차악인 거대 양당 정치, 기성 정치에서 벗어나 이젠 우리에게 최선인 사람에게 한 표를,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출마를 하는 정치 참여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이번 총선을 앞두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사실 저희가 요청했던 질문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도 당황 안 하시고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부르면 와주세요. 네, 당연합니다. 이번부터 이제 문화 관련해서 문화 뭐 공연이나 뭐 전시, 영화 뭐 이런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추천할 만한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아님이 추천해 오셨어요. 네. 네, 소개해 주실 게 뭐죠?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문 앞에 두고 벨 X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에서 독립영화 총 92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2023 독립영화 라이브러리 스페셜 위크를 통해서 무료로 봤습니다. 좋네요. 네. 2월 14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12일 남았나?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거 라디오를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송출이 될 때는 이제 이 상영회가 다 끝날 시기라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를 미리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무료 상영 기간이 끝난 이후라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도 들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도 아마 나중에 업로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안 되겠군요. 어떻게 해서든 보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상드님이라도 네. 한번 방문해 보시고 네. 주변에 한번 이렇게 널리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인디그라운드는 되게 자주 독립 영화들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행사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인디 영화를 좋아하지만 영화 상영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 안산 같은 경우도 인디 영화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혹은 바빠서 관람을 놓친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상영하는 영화 리스트를 봤더니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같은 속옷을 입는 여자라는 영화와 그다음에 연극을 하는 세월호 엄마들의 이야기를 담은 장기자랑 등의 아주 볼만한 단편과 장편 영화들이 많이 리스트업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소개할 영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 앞에 두고 벨 X라는 영화는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영화 매기 그리고 야구소녀, 이태원 클라스 등에서 출연한 이주영 배우의 첫 연출작입니다. 네. 연출까지 하셨군요. 네, 연출했습니다. 네. 줄거리를 조금 설명을 해보면 완벽한 타인, 그다음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되게 1위를 하고 있는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경성 크리처에 출연한 지우 배우가 배달 노동자 지호로 나옵니다. 그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요. 37만 원의 거금을 들여서 중고 자전거를 구입을 하고 배달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쌀국수를 배달을 해야 되는 쌀국수를 다른 집으로 오배송을 하면서 이제 고객으로부터 못 먹겠다라는 어떤 불만을 접수를 받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음식을 받아서 다시 이제 제대로 다시 배달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영화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다시 음식을 받으러 간 이
배달 노동자 지호가 이 쌀국수집 주인 그 염혜란 배우가 쌀국수집 배우로 나와요. 연매란 배우 너무 너무 좋아요. 좋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막 포장하는 사이에서 둘의 대화가 짧게 나오는데 여기 온갖 혐오와 뭐 편견과 이런 그 쌀국수집 주인분의 어떤 얘기들이 이렇게 다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하나로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염혜란 배우가 그 지호에게 그 여자 혼자 배달하는 거야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이 배달 노동자는 뭐 혼자 해요라고 대답을 했는데 뭐 저번에도 어떤 여성 그 배달 혼자 왔는데 혼자 하냐고 물었더니 네라고 대답해놓고는 밖에 나가서 어떤 남자가 운전하는 차에 조수석에 타가지고 가더라고 막 이런 막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막 사생활을 캐묻죠.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라 뭐 이렇게 뭐 직업이 뭐야 뭐 그랬더니 뭐 회사 다녀요 막 처음에는 회사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회사 끝나고 일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제가 프리랜서라서 뭐 업무 시간에 얽매이지는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 프리랜서들에게 직업이 뭐냐고 묻는 것은 또 되게 그러니까 그것에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생활을 캐묻는다는 것이나 하여튼 그 대화가 저는 되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굳이 안 물어도 되는 건데 묻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서는 이제 음식이 어쨌든 음식을 포장을 해서 나왔는데 이제 갑자기 비가 오고요. 그 자전거를 그 옆집 스시가게 문 앞도 아니고 문 옆에다가 살짝 세워놨는데 그 스시가게 또 주인장은 왜 여기다가 자전거를 세우냐 막 이렇게 막 또 호통을 치고 그래서 이제 막 어쨌든 막 비를 맞으면서 이제 자전거의 자물쇠를 막 채우려고 하는데 막 안 채워지니까 이제 이 친구도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18 이러면서 욕을 하고 결국은 이제 택시를 타고 배달을 가게 됩니다. 아니 네. 택시를 타고 간다고 네, 배달을? 결국은 이게 건당 얼마라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든 사고를 수습해 보려고 하지만 이제 일은 계속 꼬여만 가는 이 녹록치 않은 청년의 삶을 상황을 담은 영화이고요. 그 이주영 감독은 실제로 무명 시절에 오토바이로 맥도날드 배달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 배달 라이더로서의 겪은 일들을 SNS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저도 이제 오토바이 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같이 이제 가끔씩 라이딩을 같이 나가는 분들 중에 그 배달 일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여성 배달로서 겪은 일들 중에 가장 불쾌한 일이 한 가지가 있다. 굉장히 많은 불쾌한 일이 있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 하나 있다라고 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혹시 상대님은 그게 뭔 것 같으신가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그런 그 영화에 나왔던 사생활을 캐묻는 거 그런 걸 것 같은데 네. 그죠? 결혼을 안 했냐 뭐 이런 건가? 그런 걸 묻는 거요?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 배를 누르잖아요. 배달을 하려고 배를 네. 누르면 이제 남성들이 나오면 거의 10에 18, 7은 팬티바람으로 나온다는 헐. 거예요. 여자인 거 확인했나? 그건 모르죠. 아,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팬티바람으로 계속 있는 문을 거고. 열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영화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그 아까 불만을 토로했던 그 고객이 처음에 그 음식을 받을 때 팬티바람으로 나왔다가 이제 이 라이더가 여성이라는 거를 확인하고 화들짝 놀라서 막 헛헛 막 들어가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군요. 아니었죠. 아무리 자기네 집이라지만 혼자 사나?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그 여성들은 혼자 속옷 입고 있다가 라이더가 온다고 속옷 차림으로 나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 또 예, 주섬주섬 다 갈아입고 입고 막 나가잖아요. 나가야 되죠. 근데 이제 남성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라이더로서 겪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많이 겪고 심지어 이제 무슨 배달이 조금 늦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배달이 늦어서 고객이 그 음식점에 전화를 하면 그 주인장이
라이더가 여성이라서 좀 늦었어요라는 식으로 변명을 한다던가. 근데 실제로는 본인은 5분 만에 배달을 했다. 헐. 그 음식이 늦게 나온 건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자가 키가 작으니까 어려 보인다고 반말부터 한다거나 아니면 얼굴에 담배 연기를 막 뿜으면서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남성으로서는 겪지 않을 여성 배달 라이더 노동자로서 겪는 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짧지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이 기회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주영 배우님이 예, 연출했다니 네, 이제는 더 봐야겠습니다. 이주영 감독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주영님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막 인스타 막 팔로우했어요? 그러거든요. 네. 그렇구나. 네. 예, 꼭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삽입됐던 그 영화 중에 하나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그 음악 제목이 What a Lucky Day라는 노래예요. 근데 주인공이 이제 지우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배달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서 이제 가방에서 이제 사탕꾸러미를 하나 꺼내는데 그 사탕꾸러미에는 이제 그 포스트잇에 이제 라이더님 뭐 수고하십니다. 뭐 약속하지만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고객들이 남기고 간 그 사탕꾸러미를 중에서 이제 에너지바를 꺼내서 이제 먹는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입니다. 이게 그 외에 무슨 옛날 소설 중에 운수 좋은 날 네. 같은 느낌이군요. 그런 건가요? 제가 너무 옛날 그런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을 괴롭게 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기의 뭐 상처를 치유한다 그럴까요? 뭐 이러한 또 고객들도 있고 이러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어떤 또 그런 겁니까? 네. 제가 잘못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럴 수도 역시 있겠네요. 이주영 감독은 나쁘게만 보지 않는다. 희망을 잃지 않는다. 뭐 약간 이런 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틀고 싶었는데 네. 이 음악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찾아봤는데 그래서 근데 이 음악이 이제 가수 크러쉬가 작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크러쉬의 음악으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영화를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전시 혹은 영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작은 같아 날 좋은 것만 너에게 줄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는 다시 지겨져 지쳐가는 널 보는데 취한 거라 답장 못했어 나 작업하느라 바빴어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아 너 변명처럼 들리는 이유마저 너가 생각한 시나리오 반복되는 습관일 뿐인가 또 다른 사람 봄에 또다시 널 찾는 게 I just wanna know why but I don't know 또 다른 사랑 끝에 또다시 빠지는 게 Now I know